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곧 있을 2024학년도 5월 8일 고3 학평을 위해서 지난해 5월 10일 날 실시되었던 4월 전국 연합학력평가 왜 4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5월에 했느냐고요? 4월 달에는 여러분 중간고사 있잖아요. 그래서 4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2023년 5월 10일 날 실시했던 5월 학평입니다. 자, 다가오는 시험을 위해서 그리고 수능을 위해서 단원별로 이렇게 모아서 수능과 연관시켜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 1의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단원의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아주 쉬운 내용이죠. 자, 뭘 필요로 합니까? 밑이 서로 다른 로그가 있네. 역수가 있네. 그래. 로그의 다음 같은 성질이 있죠.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B와 그리고 로그 B를 밑으로 하는 A. 자, 밑과 진수를 서로 바꿔주면 역수 관계입니다. 예, 이걸 물어본 거예요. 자, 따라서 저걸 고쳤으면은 로그 6을 밑으로 하는 4 그대로 두고요. 뒤에 거 고쳤더니 이 로그 6을 밑으로 하는 3 이와 같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2는 안으로 들어가서 쉬운 문제이지만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3의 제곱이라고 해서 어떻게 돼요? 4하고 36, 36은 6의 제곱이기 때문에 나는 2입니다. 로그의 밑이 서로 다른 로그의 성질을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17번은 지수함수 y equal 4의 x승이라는 그래프가 있어요. 이것을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a만큼 평행 이동입니다. 이것은 수능에서도 그대로 나옵니다. 지수나 로그 함수 그래프의 평행 이동이에요. 평행 이동. 평행 이동하였더니 이 점을 지났다. 그러면 a 값이 어떻게 되니? 라고 물었죠. 자, y equal 4의 x승이라고 하는 함수 그래프를 어떻게 해요? 평행 이동이요.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a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는 그래프 생긴 모양은 똑같죠. 위치만 달라지는데 내가 어딜 지나갔는가 하면은 2분의 3, x가 2분의 3일 때 y가 5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그냥 가져다 대입하면 되죠. 지수, 함수, 그래프라고 하는 것은 이 등식을 만족하는 순서상 점의 집합이니까는 따라서 5 equal 4의 2분의 3 마이너스 1이니까 2분의 1승, 즉 루트 4, 2가 되었고 플러스 2, 쉬우네, 그죠? 따라서 A는 얼마? 내가 2이고 3을 더하면 되니까 A는 3이라는 것을 바로 찾아냈습니다. 자, 여러분이 치르게 될 수능 또한 어렵지 않습니다. 꼭 알아야 될 이런 기본 내용을 물어봅니다. 함수 그래프의 평행 이동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 6번 볼까요? 6번은 y equal 로그 2분의 1을 밑으로 하는 x라는 그래프를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했다. 연속함수죠. 그리고 감소하는 함수입니다. 밑이 1보다 작잖아요. 그리고 닫힌 구간 2, 5에서 최대값이 3이고 최소값이 1이다. 그러면 a가 뭐고 b가 뭐냐라고 물었죠. 그러면 저 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입니다. 어느 구간에서요? x equal 2에서부터 x equal 5까지 구간에서 최대값이 얼마요? 3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최소값이 얼마요? 1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겠네. 나 3이라고 하는 것은 로그 2분의 1을 밑으로 하는 2 마이너스 a 플러스 b이고요. 나 1이라고 하는 것은 로그 2분의 1을 쉬운 문제이지만 이제 문제가 어렵지 않게 나오기 때문에 편안하게 잘 하셔야 돼요. 자, 이와 같이 됐다. 그 다음은 여러분이 바로 할 수 있죠. 근데 쉬운 문제일 때는 그만큼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야 됩니다. 밑이 2분의 1인 로그 함수 그래프는 밑이 2인 로그 함수 그래프와 정감이 같을 거예요. 무슨 소린가 하면은 값이 얼마? 이만큼 차이가 났어요. 3에서 1. 그런데 요거 값을 봤더니 얼마? 3만큼 차이가 났죠. 그럼 뭔지 알았죠? 그건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래, 그러면 그냥 그대로 풀자. 위식에서 아래식을 빼주면 2가 되었고, 빼주면 B입이 없어졌고, 빼줬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노구의 뺄셈이라고 하면 진수 2 마이너스 A 그리고 5 마이너스 이와 같이 될 거예요. 옳지. 그러면 됐죠? 내가 얼마면 돼요? 4분의 1이 되도록 해주면 되니까는 2 마이너스 A 나누기 5 마이너스 A 이퀄 4분의 1이에요. 문제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굳이 이거 풀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잖아. A에 1 넣었더니 바로 됐죠. 따라서 A 값은 1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자, 이것 또한 뭘 물어본 것인가 하면은 밑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로그 함수 그래프는 감소한다. 따라서 이 구간에서 최대값은 왼쪽 경계점에서 생기고 최소값은 오른쪽 경계점에서 생긴다. 그럼 거기에 맞게 적당하게 A와 B를 찾아내시오라고 했는데 A는 1이고요. B는 얼마겠어요? 자, 1 집어넣었더니 나 요거 로그 1이 되어서 제로이고요. B 값은 얼마? 1, 3인 사실을 알았죠. 따라서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면요. 얼마? A 플러스 B의 값은 4입니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기본적인 것만 잘 알고 있더라도 여러분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어요. 수학 1과 수학 2에서 내가 좀 약한 거 하나씩만 좀 양보하더라도요. 90점 넘잖아요. 그렇게 전략적으로 공부하시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 10번인데 이 10번 문제는요. 별표해 놓으십시오. 이 문제는 수능 문제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치수로그 함수단원의 고난도 4점짜리 문제입니다. 자, 봤더니 A는 1보다 크고요. 밑이 A가 되는 지수 함수 그래프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했고요. 그 다음 밑이 A가 되는 로그 함수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했어요. 그럼 뭐예요? 서로 역함수 관계잖아. 평행 이동하지 않았을 때 밑이 같으면 서로 역함수 관계. 역함수 그래프는 어떻게 되죠? y 그 x가의 대칭. 그것을 지수함수는 y축으로 1만큼 내렸고 로그 함수는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갔으니까는 그대로 이동해서 y 그 x에 관한 대칭. 서로 역함수 관계입니다. 자, 원점을 포함하여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데 원점이 아닌 교점을 P라고 하자. P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반을 H라고 했는데 그 OHP 삼각형의 넓이가 2이다. 그러면 A가 어떻게 되니? 라고 물었어요. 자, 수능에 반드시 출제된다고 지난 3월 시험에서도 쌤이 강조했죠. 골치 아프고 까다로운 거 묻질 않습니다. 지수로그 함수에서는 함수 밑에 따라 증각 함수 그리고 밑이 같은 지수로그 함수를 줘서 역함수 관계를 알고 있느냐 이걸 물어볼 거예요. 자, y = x라고 하는 직선이 있는데 밑이 a가 되는 지수함수 그래프를 1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점근선이 y = -1이 되었고 원점 지나가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 다음 나 역시 마찬가지로 -1만큼 x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했으니까 점근선의 x가 -1이고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와서 여전히 역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만나는 교점은 y 그 x라는 직선이 있는데 제로하고 P점 두 개라고 했네요. 내린 수선의 발을 H. 자, 쉬운 문제일수록 침착하게 해야 됩니다. 급하게 해서 실수해서 틀려버리면요. 1년 더 해야 돼요. 그러긴 싫지요. 그죠? 침착하게. 자, 그런데 이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요? 2라고 했습니다. 직각이 든 건 삼각형이잖아. 그럼 밑변 길이도 2고 높이도 2이기 때문에 P점의 좌표 2라는 사실을 알았는데 옳지. 그럼 마음대로 대입하면 되겠네. 여기 대입해 볼까? 2 = A의 제곱 마이너스 1이다. 뭘 구하라 그랬어요? A 값을 구하라고 했죠. 그럼 A 값 얼마겠어요? A 제곱이 3이면 되니까는 A 값은 루트 3입니다. 끝 됐어요. 자, 이렇게 한두 줄 만에 다 해결이 되죠. 제가 원하는 수능의 난이도고 수능 문제는 이런 수준으로 내면 돼요. 길게 계산하는 거 전문가적인 문제를 안 내도 됩니다.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에서 특별히 쌤이 강조하는 것은 이 10번 문제입니다. 별표 큼지막하게 붙여놓고요. 밑이 같은 지수 로그함수는 역함수 관계. y 그 x에 관한 대칭이다. 그리고 서로 반대 방향으로 평행 이동해도 여전히 역함수 관계는 보존이 된다.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자, 지수로그 함수 단원에 이어서 삼각함수. 참 문제지 어디서 구하느냐고요? 아무 사이트에 가면 다 문제지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에 가도 되고 서울시 교육청에 가도 되고 그리고 개념상상교육연구소라고 해서 밴드를 검색해서 오면 제가 떠올려놓은 문제지도 있습니다. 자, 삼각함수 네모난입니다. 8번 문제 한번 볼까요? 삼각함수 그래프에 대한 걸 물었어요. 자, 함수 y = a 탄젠트 b 파이 x. 그러면 주기는 어떻게 되죠? 그냥 탄젠트 x의 주기는 파이인데 b 파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것의 주기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파워 탄젠트 함축이 b분의 이제 파이가 있으니까 1이고 내가 주기가 얼마인가 하면은 2, 3이라는 점과 8, 3이라는 점을 지나갔기 때문에 이 간격이 바로 주기에 해당됩니다. 6이라는 사실을 알았죠. 따라서 b 값은 얼마요? 6분의 1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간단하게 그림과 함께 있어서 문제를 제가 끝까지 안 읽었네. 자, 어쨌든 이 그래프가 이 두 점을 지날 때 A는 뭐고 B는 뭐냐 그러는데 B 값이 이미 구해졌죠. 자, A 값은 어떻게 하니? 지수함수든 노고함수든 삼각함수든 함수라고 하면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의 좌표를 그냥 식에 대입하면 됩니다. 나 3이래 뭐가 A에다가 탄젠트 B는 6분의 1인 걸 알았어. 2 대입하면은 3분의 파이. 탄젠트 3분의 파이가 얼마요? 탄젠트 3분의 파이. 루트 3이죠. 그래, 나는 A 루트 3이야. 옳지. 따라서 A 값은 얼마요? 루트 3임을 알았습니다. 그럼 구하고자 하는 것은 A 제곱 곱하기 B였기 때문에 나는 3 곱하기 6분의 1이라고 해서 2분의 1이라고 구해냈죠. 자,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주고 그 위에 적당한 점 등을 알려주고 미지의 개수, 상수들을 결정하는 거예요. 주기라고 하는 걸 알면 되고 점의 좌표 대입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또 11번 보겠습니다. 11번은 0보다 크나고 2파이보다 작거나 같을 때 방정식, 조금 어려운데 수능에서는 이거보다 조금 쉽게 나올 거예요. 삼각함수가 포함되어 있는 방정식입니다. 실근의 개수가 3개다. 실근의 개수라고 하는 것은 함수 그래프를 그려서 한 만난 교점 찾으면 되겠네. 그 중에 가장 큰 실근이 알파이다. 그러면 K가 뭐고 알파가 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건 바로 다음과 같이 하면 되죠. 선생님 여기 코사인 X가 있고 사인 제곱이 있습니다. 삼각 방정식에 대한 문제풀이는 한 종류의 삼각함수로 고치면 됩니다. 어떻게 고치면 되죠? 사인 제곱 대신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으로 고치면 나는 이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의 문제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마음이 급하면 어려워져요. 편안하게 하세요. 자, 이거다. 그랬더니 코사인 X에 대한 2차 방정식입니다. 다듬어 정리했더니 이 코사인 제곱 X고 우변으로 넘깁니다. 플러스 3 코사인 X이고 우변으로 넘겼습니다. K 마이너스 2 이퀄 제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삼각 방정식에 대한 문제, 실근이나 실근의 개수 등을 물어보는데 실근의 합 등을 물어보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지난 3월 해설에서도 얘기했어요. 삼각함수 그래프의 대칭성을 이용한다 그랬어요. 제로에서부터 제로일 때는 1일 것이고 코사인 그래프를 그리려고 그래요. 파이일 때는 마이너스 1이고요. 2파이일 때 1이 되고 저 코사인 X 그래프를 그리면은 이와 같이 이렇게 될 거예요. 자, 방금 제가 그린 것은 제로에서 2파이까지 y 이퀄 코사인 X의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자, 코사인 X에 대한 2차 방정식인데 코사인 X 값을 하나 주면은 교점이 Y 값이 정해지면요. 코사인이 정해지면 2개이거나 1개인 경우네요. 그런데 서로 다른 3개래요. X 값이 3개래요. 그런데 여기 값을 봤더니 코사인 알파의 값도 하나의 근이 되겠고 코사인 베타 값 또한 하나의 근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근이 2개가 있을 텐데 2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합이 얼마인가 하면 마이너스 2분의 3이에요.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2분의 3이에요. 그러면 저와 같이 되도록 하는 것이 뭐가 있는가 가만 봤더니 두 근의 합이야.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그러면 나 말이야. 여기에 마이너스 4분의 3을 중심으로 양쪽 대칭인 거 잡았더니 여기 마이너스 1일 때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있고요. 이렇게 됐네. 코사인 X 값이, 요 값이, 요 알파와 헷갈리니까 다르게 표시할게요. A하고 B라고 해볼게요. 이 값이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입니다. 왜 선생님 저렇게 했죠? 아니, 이 참수니까 저렇게 했어요. 그러면 근이 3개이고,
그렇게 되도록 하는 코사인 B의 값하고 그리고 코사인 A의 값. 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시간 들여서 제가 설명할게요. 두 건의 합이 요놈의 2배 마이너스 2분의 3 맞습니다. 그때 가장 큰 건을 알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K는 얼마이고 알파는 뭐냐? 이걸 물었어요. 아, 알겠습니다. K는 얼마인가? 예, 두 건이 이와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두 건의 곱을 구하였더니 예, 이 방정식의 코사인 x 값의 두 건이 이와 같더라. 곱을 구하였더니 나는 2분의 k 마이너스 2입니다. 자, 어떻게 되겠죠? 예, k가 3이라야 되겠네. 왜? 2분의 1이잖아. 2분의 k 값 구했다. 자, 그런데 나 이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가장 큰 건이 알파예요. 그러면 코사인 알파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이렇게 되는 건 몇 사분면이에요? 3, 4분면에서의 각이죠. 3, 4분면에서 그 각이라면 알파가 얼마죠? 에이, 코사인가 마이너스 2, 그렇죠. 3분의 4파이죠. 오, 그래 알파도 구했고 K도 구했네.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K 곱하기 알파의 값은 4파이입니다. 옳지 확인했습니까? 삼각함수 그래프를 이용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쉬운 문제일수록 저희 설명을 잘 들어야 돼요. 삼각 방정식을 풀 때는 한 종류의 삼각함수로 고쳐라. 그래서 사인 제곱 대신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으로 바꿨더니 코사인 x에 대한 2차 함수가 됐어요. 그 2차 함수의 코사인 a 값, 코사인 b 값이 2차 방정식이 되었어요. 두 건의 합이 이와 같고요. 그럼 2차식이기 때문에 두 건의 합이 그렇게 되었다는 건 일종의 대칭축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평균값이 마이너스 4분의 3파이를 중심으로 양쪽 대칭인 구간에 있습니다. 근이 3개가 나오려면 마이너스 1과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인 것을 알았습니다.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요. 두 건의 곱이 2분의 k 마이너스 2였기 때문에 k 값은 3임을 확인하였고 그 다음 내가 마이너스 2분의 1 가장 큰 것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3, 4분면의 각은 3분의 4파이입니다. 따라서 계산했더니 k 곱하기 알파는 4파이 옳지 확인되었습니까? 예, 나름대로 조금 이제 어려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제가 설명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또 13번 문제 볼까요? 이 13번 문제는 4점짜리 고난도 문항에 해당됩니다. 자, 천천히 한 문제 읽어볼게요. 미리 여러분 공부하고 풀어보고 나서 보는 거예요. 아직 풀어보지 않았다면 이 시험지 다운받아서 풀어본 다음에 보세요. 그래야 도움돼요. 자, 닫힌 구간 0, 2파이에서 정의된 fx, k, sin x. sin x라는 그래프를 k배 확대 또는 축소한 것. gx는 cosine x라는 그래프다. 서로 만난 점 AP가 있다. 그때 선분 AB를 3대 1로 외분하는 점 C가 y equal fx, 즉 이 사인 그래프 위에 있다. C를 지나고 y축에 평행한 직선이 y equal gx 코사인 x와 만난 점을 T라고 했다. 삼각형 BCD의 넓이는 어떻게 되는가? 단 K는 양수이고 B의 X좌표는 A의 X좌표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자, 좀 어렵습니다. 자, 나 뭐예요? 코사인 X라는 그래프예요. 코사인 X라는 그래프. 그 위에 AP. 그래 나는 뭐예요? K 사인 X라는 그래프예요. 자, AP를 연장하여 몇 대면 3대 1로 내분하는 점을 C라고 했는데 그놈이 fx 그래프 위에 있습니다. 선생님 잠깐만요. 3대 1로 내분했잖아. 그리고 상호함 성질이 있잖아. 그럼 나 2대 1, 예, 3대 1.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네. 자자자, 그런데 보세요. 몇 대 몇 P죠? 그러면 보세요. 수선 내리고 보세요. 이렇게 만들어진 삼각형과 이렇게 만들어진 삼각형은 합동일 수밖에 없죠. 옳지. 나도 똑같아요. 합동이에요. 그런데 우리 뭘 구하라 그랬지? CDB라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 길이 찾아내고 이 길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구하면 되겠네.
자, 그런데 봤더니 이거 왜 에이, 상가함수 그래프의 이 대칭성, 주기성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요놈 길이하고 요놈 길이 같고 요 길이 같고 요 길이 같고 아, 나만 더 구하면 되겠네. 자, 그럼 뭘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계산할 걸 먼저 찾아볼까요? A, B라고 하는 점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니? A, B 점은요, fx와 gx가 만나는 점이기 때문에 k sin x equal 코사인 x이기 때문에 코사인으로 나누고 k로 나눴더니 탄젠트 x라고 하는 값이 k분의 1이 되는 값이에요. 아, 그래? 그렇게 되는 각 하나를 알파라고 놓으면요. 탄젠트는 주기가 얼마예요? 탄젠트는 주기가 파이이기 때문에 B점의 x좌표는 파이 플러스 알파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나는 3대 1로 내분하는 점이기 때문에 C점의 x좌표는 어떻게 되는지도 알았죠. 나 요만큼 파이만큼 왔으니까 여기서 2분의 파이만큼 더 가면 되잖아. 따라서 C점의 x좌표는 알파 플러스 2분의 3파이가 되었습니다. 자, y좌표는 나중에 계산해 볼게요. A, B는 이렇게 됐고 C점까지 표시했고 알파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고 표현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또 가만 볼까요? 그 다음은 이거 어떻게 되는가? 알파 값만 찾아내면은 그 알파 값만 찾아내면 요 점에서 사인 값으로 또는 코사인 값에 마이너스 2배로 길이를 구하고 그놈 대입해서 요 코사인 그래프에서 요 길이 또한 구할 수 있으니까 CD 길이 구할 수 있네. 자, 그런데 이 삼각형의 넓이기 때문에 내가 2분의 파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CD 길이 C점과 D점의 Y좌표만 찾아내면 모든 게 해결되겠다. 아, 그래? 그러면 알파를 여기다 C점을 대입해보자. 그러면 요 점의 좌표는요, 어떻게 되겠죠? 예, K, 사인 알파 플러스 2분의 3파이가 되었고, 그런데 그 점의 좌표가 우리가 찾아낸 것에 의하면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2 코사인 알파하고 같습니다. 아, 그래? 그런데 또 상가함성질을 해서 사인 알파 플러스 2분의 3파이는 사인 그래프 A 알고 있잖아. 평행이동시키면 돼. 내가 바로 뭐하고 같은 거 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같아. 오케이, 알았네. 따라서 K 값은 얼마요? 2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 K가 2네. 자, 그런데 그 다음 어떻게 되죠? K가 2라는 건 알았어. 그러면은 요점의 좌표는 2 넣고, 그래, 이 알파 값을 알아야 되겠네. 그래야 이 길이를 구하죠. K가 2였기 때문에 탄젠트 알파의 값은 K분의 1, 2분의 1입니다. 탄젠트가 2분의 1이요. 2분의 1이면 빗변 길이 옳지 되었어요. 여러분이 공부했던 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제가 선생님이 간략하게 풀고 있습니다. 그럼 뭘 확인하였니? 예, 다음 같은 사실을 알았어요. 코사인 알파 값은 루트 5분의 2이고요. 사인 알파의 값은 루트 5분의 1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제 CD 길이를 구하는 것이 목적인데, 나를 대입했을 때 요놈 T점의 Y좌표를 구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코사인 알파 플러스 2분의 3파이고요. 그 다음에 요놈은요, 이미 아까 구했잖아. 마이너스 2 코사인 알파 밑으로 내려왔잖아. 길이기 때문에 플러스를 이렇게 하면 되겠네. 옳지, 그러면 됐어요. 내가 뭐하고 같아요? 쌤, 코사인 알파 플러스 2분의 3파이요. 사인 알파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2 코사인 알파, 되었어. 사인 알파가 루트 5분의 1, 코사인 알파가 루트 5분의 1. 따라서 나 계산하면 루트 5분의 1, 그래, 루트 5분의 5, 루트 5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럼 이제 끝났다. 따라서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삼각형의 넓이는 넓이 S 이퀄 2분의 1. 자, 밑변 길이는 CD 길이인데 루트 5이고요. 높이는 바로 뭐요? 2파이임을 확인했기 때문에 나는 4분의 루트 5파이입니다.
조금 제가 길고 장황하게 설명했죠. 자, 어떻게 쌤은 이렇게 하였습니까? 저는 외분점, 비례식이 있어. 그러면 뭔가 닮음을 이용할 것이다 라고 해서 지금은 합동인 삼각형 3개를 찾아냈습니다. 이 알파에 대한 정보를 찾아내면 된다. 그래서 알파에 대한 정보를 이용해서 K 값을 구하였고, 이제 그러면 탄젠트 알파가 얼마인지 알았으니까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도 구할 수 있고 CD 길이를 구했더니 이와 같이 되었고 삼각형 넓이 구하는 방식으로 해결하였습니다. 조금 어려웠죠? 자, 이 13번 문제는 혹시라도 다음 시험에 또 출제된다면은 삼각함수, 도형입니다. 비례식, 내분, 외분이라는 것이 주어져 있다면요. 이렇게 닮음 또는 합동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삼각함수의 그래프이기 때문에 점의 좌표에 대한 정보만 찾아내면 됩니다. 알파에 대한 정보를 찾았고 K에 대한 정보를 찾아내서 해결했죠. 자, 그 다음은 21번 보겠습니다. 21번은 역시 수능에서 반드시 출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삼각함수의 활용이죠. 그게 뭐예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그리고 삼각형의 넓이에 대한 것입니다. 무턱대고 그냥 쭉 볼 것이 아니라 사인 법칙은 뭐 하는데 사용되고 코사인 법칙은 뭐 하는데 사용되지? 이것만 잘 알면 돼요. 그리고 원과 삼각형, 삼각비, 직각삼각의 피타고라 정리는 중학교 기본 내용을 바탕으로 해야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좌표 평면 위에 원점 O가 있습니다. 그리고 A라는 점이 있는데 이 재료래. 그럼 OA 길이는 2라는 사실을 알았고요. Y좌표가 양수인 서로 다른 점 P점, Q점이 있다. 조건을 만족한다. AP의 길이가요. AP의 길이가 이렇게 그림이 주어졌을 때는 천천히 같이 그림 따라 하면 돼요. 2루트 15이다. AQ의 길이도 2루트 15이다. 길이가 같다. 네. 그 다음 OP 길이는 OQ 길이보다 더 크다. 그렇게 돼 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P에서 OA를 바라본 이 각, Q에서 OA를 바라본 이 각, 세타라고 해볼까요? 그 세타에 대해서 어떤 정보가 있는가 하면 코사인 세타 값이 4분의 루트 15입니다 라고 했어요. 자, 그때 뭘 부르는가 하면 사각형 OAPQ 이것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래요. 사각형 넓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대각선을 그어서 삼각형 2개로 잘라 넓이 합을 하면 된다. 그러면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풀어야 되잖아, 도형을. 길이와 각을 구해야 돼. 삼각함수의 활용이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피타고라스 정리 등등을 이용해서 길이 각 구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재미난 것이 하나 있어요. 이 각이 같아요. 그러면은 이 사각형은 한 원에 내접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왜? OA의 각이 같고, 나를 현으로 하는 원주가 중3 때 내용이잖아. 네 점이 원에 내접하기 위한 조. 그럼 그 다음 또 어떡하죠? 지금 만일 요 선을 그어서 삼각형을 2개 토막 냈다면 우리한테 필요로 하는 것은 이 길이 알았고요. 이 길이가 있고 이 길이를 알아야 되고 이 각은 주어져 있어요. 그래, 삼각형을 풀면 되는데 모르는 이 길이 x라고 하면요. 세변 길이와 코사인 법칙 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삼각형은 해결됐으니까 이 삼각형 넓이는 구해졌습니다. 그 다음 또 뭐 해야 되지? 나도 이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각이 있고요. 2루트 15가 있고 같으네. 역시 코사인 법칙으로 길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빨간 길이를. 그럼 이 삼각형이 해결되었으니까는 각을 다 구할 수 있네. 그럼 요 길이도 혹시 좌우지간 저 x로 표시한 길이를 먼저 구하려고 a를 써보겠습니다. 자, POA 또는 QOA에서 모르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그놈의 길이를 x라고 합시다. 나를 구하죠. 코사인 법칙에 의했더니 2의 제곱 4 이퀄 x제곱 플러스 2루트 15의 제곱. 조금 옆으로 풀이 나갑니다. 이제
자, 60. 코사인 법칙이요. 그 다음 또 계산했더니 4 이렇게 곱해서 2배 4 루트 15x 그리고 여름의 코사인가 즉 4분의 루트 15 이와 같이 되었습니다. 다듬어 정리했더니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네. 따라서 그 2차 방정식은 x제곱 마이너스 15x 플러스 50. 이거는 뭐 계산할 수 있으니까 제가 좀 빠르게 해도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을 구보 살펴서 킬로 문항이 안 되도록 애를 썼습니다. 인수분해되네. 인수분해했더니 x-7, x-8 이퀄 제로인데 작은 것이 7이고 큰 것이 8이니까 이 길이가 7이고 이 길이가 8이라는 사실을 찾아냈습니다. 코사인 법칙으로 사각형의 다른 한 변의 길이와 대각선 길이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필요로 하는 것은 만일 이렇게 대각선을 구하려면 이 삼각형 넓이와 이 삼각형 넓이인데 가만 봤더니 뭘 알았어요? 8, 2루트 15, 이 직각삼각형의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합니다. 8의 제곱 64, 그리고 2의 제곱 4, 2루트 15의 제곱 60. 오케이. 따라서 내가 직각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네. 그 다음은 또 뭐예요? 원에 내접하였기 때문에 나도 직각입니다. 왜?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에 마주보는 가격. 그렇게 해도 되고요. 나 지름이네. 그래요. 지름으로 그렇게 해도 되고요. 직각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니 지름 몰라도 돼. 이건 또 어떻게 하면 돼? 피타고라스 정리로 구하면 되겠죠. 8이 빗변이고 직각인 다른 한 변의 7이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정리로 요놈의 길이를 구했더니요. 8, 8에 64, 마이너스 77, 49, 루트 취해보면은 루트 15가 나오면 오케이 끝났어요.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삼각형 넓이는 위에 있는 삼각형 넓이 2분의 1, 7 곱하기 루트 15. 그 다음에 아래쪽 요거 P5를 대각선으로 했을 때 삼각형 넓이 2분의 1, 2 곱하기 2 루트 15 옳지 다 됐죠. 따라서 나 계산해 주면은 2분의 11 루트 15임을 알았고 따라서 PQ는 각각 2와 11이었기 때문에 곱을 벌었죠. 2와 11이기 때문에 곱해주면 22라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자, 항상 이렇게 풀어놓고 나서 그냥 맞았어 라고 넘길 것이 아니라 봐야 돼요. 뭘 이용했니? 코사인 법칙 써먹었니? 직각삼각형의 피타고라스 정리 써먹었니? 물론 코사인 법칙에서 2차 방정식의 풀이 또한 써먹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삼각형이 이 사각형이 한 원에 내접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렇게 삼각형의 활용이었습니다. 21번 문제도 커다랗게 별표를 한 2개 정도 붙여놓고요. 꼭 다시 한번 풀이를 해보십시오. 빠르고 쉽게 간단하게 푸는 것이 아니라 뭘 이용했는가 원리 개념을 다시 확인 체크해야 됩니다. 유사하게 또한 출제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어는 수열입니다. 수열에서는 뭐 내는지 잘 아시죠? 항상 수능이나 이 학평이나 그냥 풀고 넘기면 안 돼요. 제 강의에서 뭔가 제가 강조할 거예요. 자, 어려운 문제 2개가 뭔가 하나는 등차 수열에 대한 것이고 하나는 수열의 기납적 정의에 대한 것입니다. 반드시 수능에서도 그런 식으로 출제됩니다. 자, 그럼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쉬운 건 이런 등비 수열이나 시그마 성질을 물어보는 이건 바로 해결됐죠.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 AN에 대하여 그럼 공비도 양수라는 거잖아. 첫째 항도 양수. 첫째 항이 3이고 세 번째 항분의 다섯 번째 항이 4. 이거 무슨 소리예요? 공비 R의 제곱이죠. 따라서 R 값이 2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네 번째 항을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네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곱하기 R의 세제곱을 하면 되니까 3 곱하기 8, 3, 8, 24 옳지 확인되었죠. 뭐 간단한 2점짜리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번. 자, 별표 크게 해놓으십시오. 이제 등차수열 좀 고난도 문제는 지난 3월 학평 강의도 제 걸 봤죠. 그 다음에 작년 수능 스크랩 해설 강의도 봤죠. 제가 뭐 특별한 공식 쓰는 것이 아니라 등 간격으로 나열을 해놓고 시작했습니다. 자, 볼까요? 등차수열이다.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했는데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직선 n에 관한 1차시 등간교로 찍히는 점들. SN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 원점을 지나고 2차 함수. 근데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13번째 항을 구하라. 그럼 13번째 항을 구하려면 뭘 알면 돼요? 아무 항이나 하나를 알고 공차 t가 어떻게 되는지 이걸 찾아내면 됩니다. 자, 가조건을 봤더니 SN은 n이 7일 때와 8일 때 최소값이에요. 최소값이 두 개 다를 수는 없죠. 그래서 7번째 항까지 합이나 8번째 항까지 합이 같으면서 제일 작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소리예요? 나 8번째 항의 값이 제로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오케이. 그러면 13번째 항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13번째 항은 다음과 같이 하면 되겠네요. 8번째 항이 제로이기 때문에 나는 8번째 항에다가 얼마? 5개의 공차를 가면 되니까 공차만 구해내면 모든 게 해결이 되네. 자, 그러면 공차는 어떻게 구하니? 이거 보세요. m항까지 합의 절대값과 2m항까지 합의 절대값이 161에 그렇게 되는 자연수의 8보다 큰 것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최소값이라고 했으니까 SN은 이와 같이 아래로 내려가는 이런 식의 그래프이겠죠. 이 함수 7일 때, 8일 때 최소값이요. 그러면 처음은 항이 마이너스였다가 제로였다가 그 다음은 플러스로 나. 옳지. 그러면 수직선 위에 등간격으로 점을 한번 나타내 봅시다. 나 첫 번째 항이고요. 나 8번째 항이 있고요. 나 n번째 항이 있고요. 나 저기 가서 2n번째 항이 있습니다. 8번째 항이 이미 제로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공차를 D라고 한다면 나는 마이너스 7D가 됩니다. 공차만큼 7번 물러나면 되잖아. 그럼 너는 어떻게 되겠니? 저는 M-8T가 됩니다. 너는 어떻게 되겠니? 2M, 마이너스 8D. 좀 희한하게 풀죠? 그런데 이미 제 강의 몇 번 본 친구라면 분명히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기까지는 항의 값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m항까지 합하고 2n번째 항까지 합해 절대값이 같다고 했으니까 내가 얼마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162요. 내가 얼마라는 거예요? 162라는 거. 오케이, 끝났습니다. D만 찾아내면 되겠네. M 구하면 D도 구해지겠네. 그래, 내가 마이너스 162, 내가 162라고 해서 식이 두 개가 나오잖아. 연립해서 풀면 M과 D를 다 찾아낼 수 있겠네. 자, 그럼 SM을 한번 볼까? SM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162인데 등차수열의 합의 공식이요. 항의 개수 몇 개? n번째 항까지는 m개요. 중앙값은 어떻게 해? 2분의 첫째하고 n번째 항을 합을 구하면 되니까요. 중앙값은 2분의 m-15t 2분. 오케이. 내가 이와 같이 되었고. 그 다음에 또요. SEM 2n번째 항까지 합은 162인데 나 이것은 2분의 항의 개수 2m개 중앙값을 넣으려고 그래요. 첫째 항하고 나를 더해서 표시하였더니 2m-15t. 그 다음은 제가 안 해도 되겠죠. 자, 나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두식 연립하면 돼요. 두식 연립해서 8보다 큰 자연수 m을 구하고 그러면 m이 구해지면 d도 구해질 것이고 그러면 이 값이 얼마인지 바로 나올 거예요. 자, 이거 연립하는 방법은요. 마이너스 162, 마이너스 100, 플러스 162 더해주면 얼마예요? 0이 나오잖아. 그렇게 계산할 수 있죠? 유튜브 특성상 자세히 제가 보일 수는 없고 제가 방법을 일러줬으니까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m 값을 구해보면 m의 값이 9가 나옵니다. m9를 아무 쪽에나 대입해서 t를 구해주면 t 값 또한 6이 나옵니다. 그러면 구하고자 하는 답은 얼마요? 30이라고 바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좀 어려운 문제이지만은 여러분이 겁먹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계산을 팍 줄였습니다. 이렇게씩 만들면 되네. 저거 풀면 되네. 자,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1차 함수 직선. 물론 공차가 0이 아닐 때. n항까지 합은 2차 함수.
최소값을 갖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어. 공차는 양수일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니? 8번장이 0이라는 거야. 아, 그러면 13번장은 OT, 공차를 T라고 했을 때 나를 구하면 되니까 T만 찾으면 되겠네. 그럼 이제 첫 번째 항, 8번장, 공차를 T라고 했어요. N번째 항, 2N번째 항.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묻는 친구는 없겠죠? N-8D만큼 오면 되잖아. 그러면 내가 마이너스 162요. 내가 플러스 162. 등차수의 합의 공식 항의 개수 곱하기 중앙값으로 해서 연립해서 풀려고 그랬어요. 부호가 다르니까 서로 더하면 제로이겠네. 더해서 계산하면 2분의 M 없어지고 D도 없어지고 M이 바로 구해지죠. 예, 그렇게 암산으로도 바로 돼요. 그 다음 구해진 M 값을 아무 쪽이나 대입해서 D를 구하고 오케이, 해결되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확실히 쉽죠? 그래서 항상 학평시험 본 다음에 해설지 보는 것을 제가 권하지 않습니다. 해설지는 길고 장황하게 그냥 형식적으로 풀이가 되기 때문에 보면 볼수록 헷갈립니다. 자, 그 다음은 15번입니다. 별을 이미 내가 3개를 붙여놨습니다. 수능에서도 가장 어려운 고난도 문제가 수열의 기납적 정의입니다. 여러분 기납이라고 하면 뭔지 아십니까? 실험, 관찰, 열거, 나열해서 추론,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식을 써서 연역적인 풀이를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주어진 대로 조금 맞춰서 나열하면 되고 고작 5, 6, 7번째까지밖에 안 물어봅니다. 자, 차분히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수열 AN에 대하여 A1의 최대값이 라지 M이고 A1의 최소값이 스몰 m이다. 그러면 이 값이 얼마가 되는가? 나를 구하셔. 즉 A1의 범위, 값이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 최대 최소값을 찾아내라는 거죠. 자, 문제를 봤더니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an 플러스 1은 an이 1보다 작을 때는 이와 같이 정의를 하거나 지수 함수이기 때문에 0보다 작은 경우는 안 나오죠. 그 다음 로그 2를 밑으로 an이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와 같이 했는데 an이 1일 때는 로그 1이 되어서 제로입니다.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러면 5번째 항도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런데 그 값이 1보다 작으냐 1보다 크거나 같으냐에 따라서 6번째 항이 정해지겠죠. 그래서 5번째 항이 0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그리고 1보다 작다고 한번 해봅시다. 이런 경우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6번째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5번째 5 들어갔으니까는 2의 5 마이너스 2의 3승에서 8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5번째하고 6번째 합이 1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탈락이네. 그러면은 A5의 값이 5번째의 값이 1보다 그러면 크거나 같았겠네. 1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6번째는 바로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A5가 됩니다. 나 이거 분명히 0보다 크거나 같죠? 자, 그럼 보세요. 1보다 크거나 같은 놈과 0보다 크거나 같은 놈을 더해서 1이 되도록 해야 되니까 결국은 뭘 알았습니까? 5번째이 1이고 6번째이 0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발견해냈습니다. 수열의 기납 정의는 몇 개의 항을 찾아내고 그걸 이것을 이용해서 그 다음 차례대로 대입해서 표를 만들어 나열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항을 구해야 되니까는 첫 번째 항, 그리고 두 번째 항, 그리고 세 번째 항, 그리고 네 번째 항, 5번째 항은 이미 1이라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자, 어떻게 되는가? A1을 이제 구해 나가면 되겠죠. 그런데 이 관계식을 봤더니 1보다 크냐 작으냐가 관건이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항이 1보다 작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첫 번째 항이 1보다 작다면 두 번째 항은 2의 1 마이너스 2승해서 2분의 1이 됩니다. 나 또한 1보다 작아졌기 때문에 세 번째 항도 이 관계식에 의해서 1이 됩니다. 내가 1이니까는 이 관계식에 의해서 네 번째 항은 로그 1 해서 0이 되어버립니다. 그래?
그럼 나 1보다 작기 때문에 다섯 번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2의 제곱이 되죠. 그런데 이거 됩니까? 나 1이라 해야 되는데 1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no, 아니다, 탈락이라는 걸 찾았습니다. 그러면은 하는 수 없이 첫 번째는요, 1보다 크나 같겠네. 오케이. 자, 이건 이미 탈락했습니다. 선생님 왜 이렇게 기준했죠? 1을 기준으로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결정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 여섯 번째 이렇게 되는 것도 다섯 번째 1보다 작으냐 크냐에 따라서 찾아냈잖아. 자, 이와 같이 1보다 크나 같게 주어지면 두 번째는 바로 뭔가 하면은 로그 2를 밑으로 한 A1 두 번째이 이와 같이 됩니다. 자, 이 두 번째이 1보다 작을 때도 있고 1보다 크나 같을 때도 있겠죠. 내가 1보다 작아졌다면은 바로 첫 번째 이 관계식에서 세 번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세 번째는 2의 제곱만 1이 나오네요. 그러면 네 번째는 0이고요. 그러면 그대로 이 과정을 따라가기 때문에 나도 no, 아니다. 이것도 탈락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항이 1보다 크나 같겠네. 내가 1보다 크나 같으면은 세 번째 항은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두 번째이 될 겁니다. 옳지. 그럼 나도 똑같이 그렇게 하면 되겠네. 내가 1보다 작을 때와 1보다 크나 같을 때로 역시 또 나눠보자. 내가 1보다 작다고 하면은 네 번째 항은 2의 3-1성이라 해서 2가 됩니다. 내가 2가 됐으면은 다섯 번째 항은요, 로그 2를 밑으로 한 1, 오케이, 이거 맞네요. 됐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를 첫 번째 경우라고 합시다. 그럼 A1이 찾아지겠죠? 자, 그 다음은 또 아래 경우 또 볼까요? 이와 같은 경우라고 해보죠. 네가 1보다 크나 같다면 네 번째는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A3가 될 거야. 그러면 나 이 경우도 내가 1보다 작을 때와 1보다 크나 같을 때로 구분하면 되겠네. 내가 1보다 작아졌다라고 하면요, 저 관계식의 첫 번째 식여에서 다섯 번째는 2의 제곱이 되어서 1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탈락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네. 그러면 내가 1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다섯 번째는 로그 2를 밑은 A4인데 이 값이 얼마요? 1이었잖아요. 오케이, 됐습니다. 나를 두 번째라고 해서 첫 번째 경우 A1을 구하고 두 번째 경우 A1을 구해보면 아마 최대, 최소인 경우가 얻어질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경우 한번 살펴볼까요? 나 이렇게 2야. 나 1보다 작거나 같아. 따라서 로그 2를 밑으로는 A2가 1보다 작게 주어졌기 때문에 A2는 2보다는 작겠네. 그런데 A2가 뭐였지? 로그 2를 밑으로는 A1입니다. 네가 어떻게 되었다고? 나 이렇게 A2는요, 2의 1승, 2보다 작잖아. 그리고 A2라고 하는 값은 1보다 크나게 했잖아. 오케이, 됐어. 따라서 여기서 얻어지는 A1의 값은 2보다, 어렵습니다. 4보다 작다. 오케이. 자, A1 값의 범위가 하나 구해졌습니다. 조금 분명하게 써볼까요? 2보다 크나 하고 A1은 4보다 작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 얻어졌습니다. 일단 여기서 A1의 최소값이 2일 것을 이미 감을 잡았네요. 그죠? 자, 이제 두 번째 경우를 봅시다. 두 번째 경우라면은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A4가 1이었기 때문에 A4는요,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A3인데 그 값이 얼마요? 예, 2. 내가 2가 되었기 때문에 A3는 얼마요? 2의 제곱, 4. 2의 제곱, 4. 근데 A3가 뭐였죠?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A3가 요거요. A2였습니다. 내가 얼마? 예, 2의 제곱 4. 따라서 A2의 값은 2의 4승. A2가 또 뭐였죠? 이거요.
A2가 또 뭐였는가 하면은 노고 2를 밑으로 하는 A1입니다. 내가 2의 4승이었어요. 아, 그러면 여기서는 선생님 A1이 한 가지밖에 안 구해지네요. 자, 화면 옆으로 좀 왔는데 잘 보이고 있나요? 따라서 A1의 값은 2의 16승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옳지. 그러면 이제 보세요. A1의 값은 2보다 크나고 4보다 작고 A1의 값은 2의 16승인 경우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구하고자 하는 최소값은 2이고요. 최대값은 2의 16승임을 알았고 그러므로 로고 2를 밑으로 하는 2분의 2의 16승은 15입니다. 답이 구해졌습니까? 자, 어떠합니까? 쉽지 않네. 그래. 이런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쇠의 기납적 정의라고 해서 특별하게 뭔가 아니야. 이렇게 조직적으로 빈틈없이 생각해내는 겁니다. 5번장, 6번장을 찾아낸 것, 자, 여러분 스스로 꼭 2번, 3번 다시 풀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이 표를 그려서 A1의 값에 따라서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를 찾았더니 2가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각각의 경우 A1의 범위 그리고 A1의 값을 구했더니 최소값은 2, 최대값은 2의 16승이라고 해서 구하고자 하는 값은 15임을 확인하였습니다. 15번이면서 답도 한 15가 됐네요. 그죠? 아주 묘한 일치였던 것 같습니다. 쇠의 기납적 정의는 반드시 이런 식으로 15번 또는 저 끝에 21번이나 22번에 주어질 겁니다. 조심스럽게 잘만 나열하면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그럼 잠시 기다렸다가 수학이 또 계속 봐주시기 바랍니다.